왕이 화날 때 때린 사람? 진짜 존재했던 분노바지의 정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직업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아무 물건이나 던지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고 싶었던 충동을 참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역사적 직업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왕의 분노바디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왕이 화가 났을 때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답니다. 10분 안에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억울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분노바지란? 분노바지, 영어로는 위핑보이라고 불렸던 이 직업은 주로 16에서 17세기 유럽 왕실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왕세자나 어린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직접 처벌할 수 없으니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왕족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고 누구도 왕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리 끝에 나온 해결책이 바로 분노바지였습니다. 왕세자와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또래 소년을 뽑아서 왕세자가 잘못했을 때 대신 벌을 받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대타가 아니었어요. 여기엔 정말 기상천외한 교육적 의도가 숨어 있었답니다. 분노바지의 기원과 목적. 분노바지 제도의 기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록이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국의 에드워드 6세와 그의 분노바지 바나비 피츠패트릭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이상한 제도가 생겨났을까요? 첫째, 왕의 신체는 신성하다고 여겨졌어요. 왕의 몸은 나라 전체를 상징했기 때문에 아무도 때릴 수 없었죠. 둘째, 그렇다고 왕세자가 아무 벌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할 수 없었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어린 왕세자와 분노바지는 대부분 함께 자라며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면 친구가 대신 매를 맞는 걸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왕세자는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엄청난 심리적 교육법이죠. 결국 분노바지는 단순히 맞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왕에게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 도구였던 거예요. 유명한 분노바지 사례. 가장 유명한 분노바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나비 피츠패트릭이에요. 그는 영국의 에드워드 6세 헨리 8세의 아들의 분노바지였어요. 바나비는 아일랜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에드워드와 거의 같은 나이였고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바나비가 자신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죠. 어떤 기록에는 에드워드가 직접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때리세요. 바나비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에드워드가 왕이 된 후에도 바나비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았어요. 에드워드는 바나비에게 많은 특권과 재산을 하사했다고 해요. 결국 분노바지라는 불운한 역할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셈이죠. 스페인과 프랑스의 분노바디. 분노바지 제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왕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스페인의 펠리페 3세와 4세 시대에 이 제도가 활발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루이 13세와 14세 시절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분노바지로 선택된 아이들은 대부분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는 점이에요. 평민이 아니라 높은 신분의 아이들이었죠. 왜냐하면 왕세자의 교육 동반자로서 지식과 교양을 갖춰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분노바지는 단순히 맞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왕세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였어요. 많은 경우 평생 가는 우정을 쌓았고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높은 지위와 부를 얻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분노바지의 일상생활. 그럼 분노바디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분노바지는 왕세자와 함께 생활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자고 같은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함께 식사를 했죠.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역사, 검술, 승마 등 왕세자가 배우는 모든 과목을 똑같이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벌을 받는 순간이었죠. 왕세자가 수업 시간에 졸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예절을 어기면 분노바지가 대신 벌을 받았어요. 물론 분노바디들도 완전히 불쌍한 존재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고급 옷을 입는 특권을 누렸죠. 게다가 미래의 왕과 친구가 된다는 건 엄청난 사회적 특권이었어요. 많은 분노바디들이 나중에 왕의 측근으로 성장해 정치적 권력과 부를 얻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셈이죠. 분노바디 제도의 심리학. 이 독특한 제도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실 분노바디 제도는 놀랍게도 대리학습과 공감 능력 발달이라는 심리학적 원리를 활용한 거였어요. 친한 친구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어린 왕세자에게 강력한 정서적 충격을 줬을 거예요. 이런 경험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험이 아이의 공감 능력과 도덕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중세시대에는 이걸 좀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용한 셈이죠. 분노바디 제도의 종말과 현대적 의미. 분노바디 제도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체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왕실 교육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현대에는 이런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흥미롭게도 대리 처벌의 개념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팀원의 실수 때문에 윗사람에게 혼나는 상황, 한 학생의 잘못으로 전체 학급이 벌을 받는 상황 등이 현대판 분노바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누구도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대신받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행동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방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알아본 왕의 분노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특이한 직업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심리와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분노바지가 되어볼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이상한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나라의 직업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